마켓 무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구체적인 관세 인하 숫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꽤나 파격적인 숫자였는데요. 일단 양측은요, 추가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45%에서 30%로 인하가 됐고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125%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온도 차이는 여전하다라는 점도 포착이 됐습니다. 성명 발표 방식에서 양측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낙관적인 발언들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성명서를 내놓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IB의 반응들도 조금 엇갈렸는데요. 먼저 미국의 JP모건에서는 관세 인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면서 단기적으로 위험 선호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웨드부시 증권사의 경우에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졌다면서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상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계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실질적인 긴장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번에 이 휴전이 정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요, 이러한 관세 협약에 더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조선과 방산, 원전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주 랠리가 아직 끝났다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예상보다 빠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로 인해서 시장의 색깔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의 경우에 리스크 온으로 투자 심리가 전환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금 가격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서 그러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주간 추천 종목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신규 편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우리 시총 상위 업종들이긴 하지만 그간 관세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었죠.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에는 가격 턴어라운드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피해주였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수출 회복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현재 순으로 약 24%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24%에 달한 이 비중, 반도체 빅2가 올라오지 않으면 코스피 상승이 바라보기 점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도주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요. 그동안 관세 수혜주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또 수급 측면에서 힘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신보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널샷 딱 출발할 때 2시 즈음에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약간 좀 줄어들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1,100억 원 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간밤의 증시 상황이 좋다 보니 좀 수급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2,600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깝게 다시 한번 상승 나옵니다. 외국인들로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시장 상황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종목이라든지 이슈 잘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직행한 기업입니다. 한진칼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우선주 한진칼 모두 다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이 이슈를 오늘 좀 다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네.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마 이 문제를 갖고 한진칼을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매일 때는. 아침마다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오셔서 파이널샷에 별로 애정이 없으신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가끔. 한진칼. 여기 상한가가 안착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이미 나왔던 걸 가지고 요게 좀 부각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을 네, 그때 맞습니다. 네. 전해주셨었어요. 요거를 그러면은 그때 또 보시고 사신 기업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 요거 좀 전략 같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 투자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호반 그룹이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호반 그룹이 지금 그 현금만 거의 1조 원이 있는 걸로 이제 알려진 기업이라 M&A 굉장히 뭐 적극적이죠. 뭐 대우건설도 호반이 인수를 했고 대한전선도 호반이 인수를 했죠. 이번에 이제 한진칼도 아직까지는 뭐 호반에서 특별하게 어떤 멘트가 없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지분 투자를 이제 5% 정도 이상을 하면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세 가지 중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사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근데 단순 투자는 이제 의결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밝히는 거고 일반 투자는 일단은 뭐 임원이나 정관, 이제 보수, 이제 배당 쪽에 내가 좀 약간 참여를 하겠다. 한마디로 경영 쪽에 간섭은 좀 하겠다. 요게 이제 일반 투자고 일단 경영 참여 같은 경우라고 밝히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이 회사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확실히 하겠다. 요걸 이제 밝히는 건데 사실 호반그룹은 경영 참여라고는 아직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근데 과거에 넥슨이 이제 NC소프트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면서 일반 그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근데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중간에 이제 바꾸는 거는 상관없죠. 근데 안 바꾸고 나서 어떤 식으로 좀 간섭을 한다라고 하면 양측 간에 어떤 좀 약간 노이즈가 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지분 차이를 좀 살펴보면 호반 같은 경우 18.46%고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원태 회장 그다음에 조현민 개명했죠. 예전에 이제 조연아 그다음에 그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에 합쳐갖고 지금 한 20% 약간 넘죠. 지금 이제 한마디로 2% 내로 이제 좁혀진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보통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이 일단 지금 한진칼 지분을 10.5%, 5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이제 델타항공인데 델타항공은 워낙에 이제 대한항공과의 어떤 그런 뭐 사업적인 부분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한진칼 쪽에 우호 지분으로 이제 뭐 많이 나타나 있고 그 산업은행이 이제 10.58%를 매각을 하냐 안 하냐가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한항공 그 경영권 갖고도 이제 이 형제들끼리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 걸 그렇죠.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양쪽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진칼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경영권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방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뭐 고려 아연 버금가는 어떤 시장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호반그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분을 계속 사고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액션을 취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장에서 먼저 반응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호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불리한 거죠. 실질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많이 좀 약간 차근차근 사야 되는데 나중에 뭐 어떤 뜻이 있기는 아직은 뭐 시장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호반 그룹이 지금은 키를 갖고 있으니까 산업은행을 둘째치고 지분을 계속적으로 더 모아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게 좀 약간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슈화가 좀 약간 묻혀졌을 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조금 더 그때 지분을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기세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이 적다. 그럼 시세가 다음 날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가 뭐 한진칼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래였기 때문에 내일 좀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호반 입장에서는 급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주가가 다운되는 것을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반건설이 만약에 이제 지분을 더 매입하게 된다면 지금의 한진칼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호반이 만약에 한진칼의 지분을 더 매입하기 위해선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고 이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 때 그때 한진칼을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시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잘 보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